검찰의 공소장에 부모인 조국 정경심 교수와 함께 공범으로 적시가 됐지만 기소 여부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지금 조민 씨는 유튜브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드디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조민 씨의 시효가 8월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겠다. 조국 정경심 공소장에는 이미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범죄에 가족이 연루됐을 경우에 부모나 자녀 한쪽만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 2019년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과 형평성 차원에서 기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병우 의원님, 그동안에 기소를 검토를 안 한 건 아닐 텐데 최종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두 군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양쪽의 공소장에 모두 공범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그 공범 부분은 8월에 그 기소가 이제 끝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넘어가면 이제 범죄가 있어도 처벌을 못 합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조국 전 장관이 그 2심의 항소심에 네.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남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공범 관계가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검찰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자, 그러니까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소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기소가 돼야 되는 건 맞죠. 이 일가족의 이제 표창장도 위조 범죄를 보면은 사실은 그것을 근거 자료로 해서 제출 자료로 해서 학교에 제출한 본인은 사실은 조민 본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이제 위조한 걸 만들어서 가져다 줬다라는 구조를 보면 네. 정범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민 씨가 원래 처벌이 돼야 되고 그것을 도운 일가족이 제가 볼 때 공모 공동 정범일 것 같은데 다 같이 처벌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학생이고 부모가 처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용을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공범 아니라 정범입니다. 처벌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일단은 원래 2014년 6월에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그걸 내므로써 공소시효가 2021년도 6월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 네. 어머니인 정경심 씨가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2년 3개월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여기다 2년 3개월을 더하면 이제 올해 8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기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네. 다른 사건과 가깝게 숙대 이제 학생들 사건과 관련해 보면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내용 중에 보면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부인하니까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모습을 조민 씨에 대해 그대로 갖다 이렇게 대처 보면 어때 보면 조민 씨가 과연 인정을 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죠. 네.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나와서 본인은 떳떳하게 살았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 선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있을까?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는 여전히 자신들은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검찰은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과거 2019년 내신 조작 사건으로 기소가 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당시 쌍둥이 자매의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죄로 인정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재판부가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김용남 의원님, 이게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뭐 무작정 기소할 수는 없을 테고, 뭐 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은숙 변호사께서는 뭐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적으로는 조민 씨를 기소하는데 어떤 장애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공범인 것도 맞고요. 근데 네. 다만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는 관례적으로 그 전에는 그 입시 부정에 관여한 부모들을 기소하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한 그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숙명여고 입시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녀 그 쌍둥이 자매들도 기소가 됐죠. 다만 네. 그 사건에 있어서의 특이점은 이게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빼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주고 그 미리 안 시험 문제를 갖고 시험을 치니까 관여 정도가 다른 사건보다 조금 더 심하다. 왜냐하면 행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됐잖아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쳤으니까. 그래서 기소가 되고 유죄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조민 씨를 기소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다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네네. 어머니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런 의미에서 가족 전부를 기소하기보다는 조민 씨는 기소를 안 한 상태로 놔뒀는데 이제 요새 하는 거 보니까 뭐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뻔뻔하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미뤄뒀던 기소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반성하고 좀 자숙하고 조용히 지냈으면 뭐 부모 둘 다 기소가 됐으니까 딸은 제외할 수 있는 사안 정도로 보이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 그냥 놔두기엔 국민적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올 정도로 조민 씨는 유튜버로서 정말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도 준비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도 참 철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의 활동 모습 그리고 조 교수의 지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그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제 일기장 잠깐 훔쳐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무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러고서 나는 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겠다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 저렇게 철없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지적까지 조기숙 교수는 했는데요. 일반적 국민 정서와도 조금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부대변인님. 그러니까요. 국민적 시각으로 보면 어쨌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어떤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물의를 일으키면 뭐 이렇게 자숙하면서 지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뭐 그냥 해도 되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요. 더더욱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지금 하는 행태가 사회적 갈등과 혐오가 굉장히 깊은 사회의 이 현실, 이 갈등과 혐오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오히려 사회 지도층이나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은 국민 통합이라든가 사회 통합이라든가 좋은 쪽으로 그 힘을 쓰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힘을 모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행태는 오히려 사회의 분열과 혐오를 좀 가중시키는 쪽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정치에 나올 것이다, 이제 총선에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조 전 장관을 두고 우리 당의
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귀인들입니다. 그죠?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별로 덜 부진 사람처럼 그런 세력인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라든가 혼이라든가 주창가를 끝만나는 그 소환하는 전 장관 이런 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 국민의힘 귀인들을 국민들이 저기에 대한 한별을 느낀 것을 거름 삼아서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국가의 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상임 고문 뭐 등등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얼굴도 보이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걸고 귀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저렇게 조민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조국 전 장관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정치적 계산하면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전형적으로 타인에게는 추상과 같이 엄격하고 네.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한 뭐 이런 모습, 뭐 줄여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뭐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을 국민들께 자꾸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반사적 이익을 보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네네. 근데 국민의힘도 남 잘못하는 거 너무 믿지 말고 본인들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